토론토 랩터스와 연장까지 가는 혈투 끝에 석패를 떠하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아쉬움을 삼킬 새도 없이 바로 다음날 천재 포인트 가드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이끄는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이틀 연전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 때부터 핸들러를 키우는 능력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평가받는 릭 칼라일 감독이 이끄는 인디애나. 샬럿 호네츠를 상대로 할리버튼이 맹활약했지만 마지막 공격권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며 쓰라린 패배를 새기고 말았습니다. 나란히 반등해야 하는 두 팀, 천재와 신인류가 이끄는 양 팀이 상처를 씻기 위해 격돌합니다. 농구 인사이드가 선정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즌 평균 24.2득점, 12.4 어시스트로 펄펄 날아다니는 할리버튼을 샌안토니오가 제대로 저지할 수 있을까? 마일스 터너, 오비 토핀 등이 버티는 탄탄한 프런트 코트를 상대로 웬반야마는 또 한 번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동서부를 대표하는 유망주 맞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에이스 데빈 바셀이 부상으로 결장한 가운데 샌안토니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말라카이 브레넘을 주전으로 기용했습니다. 인디애나는 에이스 할리버튼이 깔끔한 돌파와 함께 첫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뜨거운 슛 감각을 자랑하는 잭 콜린스의 훅슛으로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웬반야마의 첫 점퍼가 짧았던 것에 반해 위력적인 높이를 보유한 인디애나는 지속적으로 할리버튼과 투맨 게임을 통해 샌안토니오의 포스트를 공략했습니다. 스퍼스는 포포비치가 설정한 컷인 패턴이 위력을 보지 못했는데요. 할리버튼은 특유의 경쾌한 스텝으로 제레미 소얀을 가볍게 제쳐내며 엔드원을 만들어냅니다. 동부의 천재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의 투맨 게임 패턴을 고수했고 포포비치 감독은 페이서스의 대열을 깨기 위해 업템포에서 적극적인 슛을 주문합니다. 웬반야마, 콜린스가 점프슛을 터뜨리며 응답합니다. 하지만 터너의 풋백과 할리버튼의 3점이 림을 가르자 허약한 수비를 참을 수 없었던 포포비치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타임아웃 이후 훌륭한 컷인 패턴을 합작한 샌안토니오. 이후 양팀은 잠시 소강 상태에 빠졌는데요. 포포비치 감독은 처음 백투백 일정을 치르는 웬반야마를 이른 시간 불러들이며 출전 시간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루키 웬반야마의 부재는 공격이 아닌 수비에서 드러났습니다. 공격 자체는 원활하게 돌아간 데 반해 수비에선 빅맨 마일스 터너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며 자유투와 팁인 3점을 골고루 허용합니다. 터너를 제어하기 위해 스퍼스가 압박을 가하자 할리버튼이 주도하는 패스 게임이 샌안토니오를 괴롭혔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덩크와 3점을 골고루 만들어내는 할리버튼의 활약을 보고 결국 참지 못한 포포비치 감독이 분노의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인디애나의 활약은 꺼지지 않았고 1쿼터에만 10득점과 함께 4개 어시스트를 뿌린 할리버튼의 맹활약 속에 인디애나가 44대28로 앞섰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샌안토니오의 어린 양들을 상대로 16점 차 넉넉한 리드를 잡는 페이서스. 2쿼터 시작과 동시에 버디 힐드에게 3점을 얻어맞는 샌안토니오. 분위기 반전을 위해 투입된 웬반야마가 곧바로 포스트업을 시도하지만 블락에 가로막힙니다. 웬반야마가 끈질기게 자유투를 얻어내긴 했지만 자유투마저 흘리며 백투백 경기의 여파를 피하지 못합니다. 반면 감을 찾은 힐드는 탑에서 여유롭게 백투백 3점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웬반야마에겐 다양한 옵션이 있었고 포스트업이 여의치 않자 탑에서 가볍게 3점을 꽂습니다.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타점. 릭 칼라일 감독은 지체하지 않고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타임아웃 이후 릭 칼라일 감독의 장기인 외곽 전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탑에서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앤드루 네마드의 3점을 세팅하는 인디애나. 샌안토니오의 컷인 덩크는 블락에 가로막혔고 네마드는 손쉬운 3점을 추가하며 스퍼스를 압도합니다. 한편 컷인과 3점 패턴이 여의치 않자 샌안토니오는 포스트 공격을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웬반야마가 높은 타점을 통해 자유투를 얻어내더니 콜린스의 훅슛으로 추격전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백투백을 치르는 샌안토니오가 상대하기에 인디애나의 화력은 너무 뜨거웠습니다. 에런 니스미스가 돌파에 이은 3점을 추가하자 포포비치 감독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있었습니다. 드리블 없이 환상적인 움직임으로 완성된 할리버튼의 3점. 곧이어 캐치앤 3점을 추가하며 득점에 시동을 걸었고 바셀 대신 투입된 브레넘을 파트너로 화려한 춤을 추며 풀업 점퍼를 선물합니다. 샌안토니오가 득점으로 맞불을 놨지만 이미 할리버튼의 흥은 잔뜩 오른 뒤였습니다. 이번엔 트레이 존스를 파트너로 점찍은 할리버튼. 웬반야마의 도움 수비를 이겨내면서 가볍게 풀업을 성공합니다. 전반에만 20득점을 찍어낸 할리버튼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듯 다른 동료들도 득점을 못했고 약이 오른 웬반야마가 할리버튼에게 블락을 선사했지만 인디애나는 골고루 3점을 터뜨리며 스퍼스를 괴롭혔습니다. 2쿼터 점수는 무려 86대61. 전반에만 20점을 몰아친 할리버튼은 서부의 신인류를 당황하게 만든 채
라커룸으로 향했습니다. 전반 할리버튼의 활약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 샌안토니오. 분위기 반등이 없다면 이른 시간 가비지 타임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흐름을 빼앗긴 샌안토니오입니다. 웬반야마가 토핀에게 엄청난 블락을 선사하는 동시에 스틸로 가져온 공격권을 콜린스가 마무리하며 경기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야투는 말을 듣지 않지만 일단 코트에 있으면 수비로 1인분을 책임지는 웬반야마. 이후 인디애나가 유기적인 패스로 3점을 뽑아냅니다. 기세를 탄 샌안토니오도 득점으로 맞받아치는데요. 추격을 위해선 연속 수비 성공이 필요했으나 후반 들어서도 할리버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터너의 훅슛을 어시스트하는 동시에 손쉽게 레이업을 집어넣는 할리버튼. 경기 내내 포인트 가드의 정석과도 같은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반면 웬반야마는 3점을 제외하면 좀처럼 득점이 터지지 않는데요. 20%의 야투율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자유투였습니다. 두꺼운 상체를 자랑하는 토핀을 상대로 포스업을 시도하는 웬반야마.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으며 득점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타임아웃 이후 샌안토니오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했고 살짝 당황한 인디애나가 야투를 놓칩니다. 자유투로 손맛을 본 웬반야마가 오랜만에 3점을 터뜨리며 흐름을 가져오려 합니다. 하지만 인디애나에는 베네딕트 메서린이 있었습니다. 과거 르브론 제임스를 도발할 정도로 당돌한 끼가 돋보이는 메서린은 웬반야마의 도움 수비를 벗겨내는 플로터를 올려놓는가 하면 할리버튼이 빼준 패스를 훌륭한 돌파로 마무리하며 추격하려는 샌안토니오의 불씨를 꺼뜨렸습니다. 샌안토니오는 백투백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결국 3쿼터는 119대 87, 인디애나가 32점 차 리드를 잡으며 4쿼터가 되기도 전에 가비지 타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최종 스코어 152대 111, 인디애나가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4쿼터 통 가비지 타임을 만들며 샬럿 호네츠전 아쉬운 패배를 완벽하게 씻어냈습니다. 할리버튼의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23점, 8개 어시스트로 샌안토니오 수비를 박살냈습니다. 반면 웬반야마는 시즌 첫 백투백 일정을 치렀지만 체력 열세를 드러내며 무기력하게 패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제 웬반야마를 기다리는 건 왼손잡이 3인방이 이끄는 뉴욕 닉스. 과연 농구의 성지라 불리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웬반야마는 다시 한번 놀라운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농구 인사이드와 함께 지켜보시죠. 그럼 저희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